당신이 30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넣은 국민연금이요. 막상 수령 통지서를 열었더니 예상 금액의 절반만 찍혀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이건 제도예요. 당신이 성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깎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보신 분만 알게 돼요. 2026년 1월 대한민국 연금 체계가 조용히 바뀌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랐어요. 올해 9.5%, 내년 10%, 그 다음 해 10.5%, 계단을 오르듯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납부를 끝낸 분들한테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그림자 속에 당신 통장을 직접 건드리는 조항이 숨어 있어요. 과거에는요,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에 월 309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였어요. 최대 절반까지요. 일한 대가로 연금을 잃는 구조였던 거예요. 국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은퇴 후에도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일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줄이겠습니다. 이랬어요. 모순이었죠. 2026년에 그 기준선이 움직였어요. 319만 원에다가 200만 원이 더해져서 월 519만 원 이하 소득이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은퇴 후에 519만 원 이상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 안전지대에 들어온 셈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요, 이런 제도 변화가 당신 돈에 닿는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용히 바뀌는 숫자일수록 미리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할게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줘요. 올해 2.1%. 100만 원 받던 분은 102만 원이 돼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 어떤 분한테는 재앙의 시작이 돼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고 있던 분한테요. 피부양자가 뭐냐면 자녀나 배우자 건강보험에 얹혀 사는 거예요. 본인 보험료가 공원이에요. 조건은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연간 2천만 원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였어요. 당겨받아서 감액시키고 딱 1950만 원에 맞춰놓은 거죠. 합격, 피부양자 등록 완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건강보험료를 아낀 거예요. 그렇게 1년이 편안하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축하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요. 2.1%요. 160만 원 받던 분의 연금이 164만 원이 돼요. 조금만 더 오르면 166만 원. 연간 2천만 원을 돌파하게 돼요.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에요. 누가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이 알아서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탈락은 영구적이에요. 국민연금을 줄여서 아꼈던 보험료. 그 절약은 일시적이었고요. 줄어든 연금은 평생이에요. 이게 바로 소탐대실의 구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더 큰 함정이에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이요.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국가가 매달 34만 9,700원을 줘요.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약 420만 원. 조건만 맞으면 평생이에요.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냈는데 돈이 들어와요. 세상에 이런 제도가 또 있을까요? 근데 이 제도 안에는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는 계산법이 숨어 있어요. 같은 동네, 비슷한 형편인데 옆집은 받고 당신은 탈락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소득의 종류 때문이에요. 당신 소득이 연금이면 그대로 잡히거든요. 근데 옆집 소득이 근로소득이면 공제가 적용돼요.
300만 원을 벌어도 130만 원으로만 잡히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봐요. 공시가격은 7억이에요. 주거공제 빼면 약 5억이고요. 근데 그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10억 그대로 잡혀요. 집에 살면 합격, 팔면 탈락이에요. 같은 재산인데 형태가 바뀌는 순간 기준선이 당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을 쥔 사람이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더 미묘한 함정이 있어요. 옆집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35만 원 더 올라갔거든요. 당신은 간발의 차이로 탈락해서 그 35만 원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역전된 겁니다. 근데 이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거예요. 기준선 바로 아래로 통과한 분은 35만 원 전액이 아니라 차액만 받아요. 3만 원, 10만 원. 그게 전부예요. 제도는 보완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주의해야 할 건 이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한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국민연금 월 52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돼요. 왜 그러냐면요. 국가는 국민연금 안에 복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봐요. 연금 공식에 A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체 가입자 평균을 반영하는 그 부분을 국가 지원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건데. 라고요. 근데 국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 우리가 지원한 몫이 있다고요. 기초연금도 복지, 국민연금도 일부 복지. 중복이니까 깎겠다. 이런 거예요. 양쪽의 논리 사이에 당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치명적인 선택을 해요. 국민연금을 줄이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적게 내거나 일찍 당겨받는 거죠. 이 계산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시한폭탄이 숨어 있어요. 기초연금은 제도예요. 제도는 바뀌잖아요. 하위 70%가 40%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 국민한테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 국민한테 준다면요? 당신은 국민연금을 줄여놓고 기초연금은 어차피 받게 된 거예요. 줄인 국민연금만 손해인 거죠. 만약 기초연금이 사라지면요. 줄여놓은 국민연금에 사라진 기초연금, 양쪽 다 잃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국민연금을 줄인 사람이 지는 구조예요. 바뀔지 모르는 제도에 맞춰서 평생 받을 확정 금액을 깎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기초연금은 내일 규칙이 달라질 수 있고요. 확정된 걸 지키고 불확실한 건 그때 대응하는 것.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까지는 제도의 함정이었어요. 근데 당신의 노후를 진짜로 위협하는 건요. 제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몸이에요. 통장에 1억이 있어요. 부동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이 기억나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활동력이 떨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기억력이 사라져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질 때 통장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젊은 사람은 핸드폰 열고 30초 안에 주식을 사잖아요. 70이 넘은 분은 앱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글자도 안 보여요. 비밀번호도 안 떠올라요. 결국 포기하게 돼요.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접근할 수가 없어서예요. 여기에 감정이 더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정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롤러코스터 좋아하던 사람도 자녀가 타는 거 보면 불안해해요. 투자도 똑같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10%가 빠져요. 1,0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젊을 때는 버텨요. 그런데 그 돈이 당신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라면 심장이 못 버텨요.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예요. 당신이 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노후 재무의 진짜 리스크예요.
그럼 답이 뭘까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관리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요. 바로 연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같은 실수를 해요.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특히 퇴직금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한 번에 통장에 찍히잖아요. 오늘 사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떨어질까봐 못 사요. 옆에 친구는 주식으로 2배 벌었다고 하고요. 당신은 예금에 넣어두고 2, 3% 이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1년, 2년 계속돼요. 목돈은 움직이지 못하고 기회비용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의 함정이에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마비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 목돈을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연금으로 개시하세요. 55세가 넘으셨고 퇴직금이 통장에 있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연금으로 빼는 거예요. 당장 쓸 돈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쓰라는 게 아니에요. 빼서 재투자하는 거예요. 적립식으로요.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해서 넣으면 1억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그 공포가 사라져요. 5%가 오르면 1억에서 5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5%가 떨어지면 500만 원을 잃는 거잖아요. 적립식은 이 진폭을 줄여줘요. 수익이 폭발하진 않지만 손실도 폭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개시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목돈으로 들고만 있으면 아무 혜택이 없어요. 적립식으로 분할 투자하면서 일부는 더 좋은 수익률의 연금 상품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5년, 10년 후에 예금에만 넣어두고 전전긍긍한 사람과 분할 투자를 실행한 사람.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해요. 여러 개의 연금이 있을 때 뭐부터 꺼냈을 것이냐? 이 순서를 틀리면 같은 재원으로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이 잘 나는 것부터 빼요. 주식에서도 오른 종목을 먼저 팔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종목에다 물을 타요. 그러면 계좌에는 점점 안 좋은 것만 남게 돼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좋은 연금을 먼저 해지하고 이자 낮은 걸 끝까지 안고 가는 거죠. 정반대로 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1년 연계할 때마다 7.2%씩 올라가요. 5년이면 36%,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돼요. 평생요. 이런 수익률 가진 상품을 먼저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퇴직금 계좌에 예금으로 묶여서 2, 3% 이자만 붙고 있는 돈.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연기하고 퇴직금을 먼저 빼쓰는 것. 이 순서 하나가 노후 자산의 총량을 바꿔요. 실제로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거든요. 받아서 뭐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은행에 넣어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쓰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은행 이자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국민연금을 받아서 이자도 안 붙는 통장에 쌓아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돈을 안 받고 놔뒀으면 국민연금 안에서 매년 7.2%씩 불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받아서 쓸 게 아니면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바로 연기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65세가 됐다고 해서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개시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각각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개시 시점을 다르게 설정해야 돼요. 수익 낮은 걸 먼저 꺼내고 수익 높은 건 최대한 늦추는 것. 이 순서 하나로 동일한 재원에서 더 많은 연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꺼내는 순서 이야기였어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그 연금이 영원히 나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종신이에요. 매달 같은 금액이 당신이 숨을 거두는 날까지 나와요. 물가가 오르면 올려주고요. 당신이 치매에 걸려도 통장에 찍혀요.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이 사망할 때까지 고정적으로 나와요. 이 두 가지는 당신이 관리 안 해도 살아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연금펀드, IRP는 달라요. 종신 지급이 안 돼요. 재원에서 빼 쓰는 구조거든요. 10년간 빼면 10년 후에 끝나요. 어떤 분이 10년 확정으로 연금을 설정하셨어요. 매달 편안하게 받으셨어요.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났어요. 생활은 이미 그 금액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돼요. 연금이 끊겨요. 근데 당신의 삶은 안 끊기잖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더 들어가기 시작해요. 간병비만 월 수백만 원이에요.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연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불안은 커지고, 만기가 끝나도 당신은 다음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확정기간 연금의 구조적 공포예요. 그래서 원칙이 필요해요. 평생 필요한 기본 생활비, 의료비 이런 건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깔아야 돼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생명보험사, 종신연금보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종신으로 확보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굶진 않아요. 그 위에 퇴직금이나 목돈으로 10년, 15년짜리 추가 연금을 쌓는 거죠. 순서가 중요해요. 바닥이 먼저예요. 바닥 없이 확정 기간 연금만 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요. 종신연금이라는 바닥이 있어야 그 위에 모든 게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층위로 들어갈게요. 당신이 연금을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해볼게요. 종신연금도 깔았고 추가 연금도 쌓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물가예요. 오늘의 300만 원과 20년 후의 300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년 3%씩 물가가 오르면 20년 후 3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이건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이 10만 원에서 10년째 10만 원이면 그 주식도 가치를 잃고 있는 거예요. 5억짜리 집이 5억 그대로면 그 집도 녹고 있는 거예요. 방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저축하는 거예요. 80년대에 잠실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1,000만 원 모으고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지금 그 아파트 40억이에요. 근데 여전히 1,000만 원씩만 모으고 있다면 집은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만큼 저축도 대출도 함께 늘려간 사람이 집을 샀어요. 소득이 오르는 만큼 연금 납입도 함께 늘려간 사람이 노후를 지켰고요. 이게 정률의 힘이에요. 국민연금이 이 원리로 설계돼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 내던 분이 지금은 50만 원을 내잖아요.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구조거든요. 정률로 냈기 때문에 받을 때도 가치가 보장되는 거예요. 정액으로 낸 분은 정액만큼만 돌아와요. 화폐 가치가 녹아도 금액은 안 바뀌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을게요. 연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장려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한테 노후 준비하라고 말해봐야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무기로 꺼낸 거예요. 연금 저축이랑 IRP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를 세금으로 돌려줘요.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낸 세금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없는 분, 결정세액이 제로인 분은 아무리 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도 환급이 공원이에요. 900만 원을 넣었는데 돌려받는 돈이 공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결정세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라는 강력한 절세 도구가 있거든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전액이 소득 공제돼요. 연봉 3억인 분이 5천만 원을 추후납부해요. 과세 표준에서 5천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세율이 40%면
2천만 원을 환급받아요.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면 거의 3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내고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실질 부담은 2천만 원이고 그 2천만 원은 평생 연금으로 돌아와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연금이 있어요. 넣을 때 환급은 없는데 받을 때 세금이 제로인 상품이요. 비과세 연금보험이에요. 월 150만 원 이내, 1억 원 이내 한도에서 가입하면 수익 전체에 세금이 안 붙어요. 비과세니까 소득에 안 잡혀요. 소득에 안 잡히니까 건강보험료도 면제되고요. 연금 받는 날 10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빠지고요. 최근에 톤틴 연금이라는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해지 안 하고 종신으로만 받겠다는 조건을 지키면 기존 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비과세에, 종신 지급에, 건강보험료, 면제까지.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상품은 흔하지 않아요. 이런 상품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주택연금에 대해 한 가지만 말할게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을 연금처럼 받는 거예요. 대출이에요.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이 아니니까 세금이 없어요. 건강보험료도 안 늘어나요. 오히려 집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줄어들어요.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연금. 흔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목돈을 쌓아두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목돈을 연금으로 바꿔서 써야 하는 시대예요. 대한민국은 변비에 걸려 있어요. 먹었는데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쓰지를 못해요. 돈이 안 돌면 기업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이 결혼을 포기해요.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고 그 연금으로 소비하는 것.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동시에 다음 세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연금이 경제의 혈액이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금 이 순간에 결정돼요. 연금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선택이에요. 당신은 이미 첫 번째 선택을 하셨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거니까요.